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파닉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집에서 아이들 영어 읽어주고 계신 어머니들 많으시죠? 또 직접 아이의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머님들 발음이 걱정이신 분도 또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발음도 고치고 우리 아이들의 발음도 정확하게 원어민 소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A의 소리를 알아볼 건데요. 자, A 발음 누가 몰라? A 발음 저 잘 알아요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 발음은 실제 원어민의 발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소리를 배울 때 어떤 방법으로 소리를 익히시나요? 바로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여기도 써있네요. Listen and repeat로 방법으로 배우실 텐데요. 우리가 모르는 외국의 소리는요,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대로 들려야, 내가 정확하게 들어야 그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텐데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영어 소리를 들려만 주고 설명 없이 들려만 주고 자 따라해봐 라고 하면 정말 엉뚱 생뚱한 소리로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귀로 들어온 이 소리가 뇌에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알고 있는 소리로 바뀌어서 인지가 되고 그걸 우린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모르는 외국의 소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소리로 바뀌어서 나한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영어의 생원어를 들려줘도 콩글리시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듣게 만드느냐?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 무작정 많이 들려준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들, 아직 이 언어가 모국어가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모국어도 모르는 소리, 외국어도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자꾸자꾸 듣다 보면 어떤 소리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좀 약간 유연한 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모국어의 소리가 정착되어 있는 우리 어른들 또는 고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제대로 따라 말한 것 같은데 선생님 왜 틀렸다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이 소리를 가르칠 때는 조금 힌트를 좀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볼까? 저렇게 내볼까? 입을 크게 벌리고 혓바닥은 어떻게 하고 입 모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 한국말 배울 때는 그럴 필요 없었는데 우리 말만 잘만 하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의 그 인풋의 양과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울 때의 인풋의 양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말을 입을 떼게 될 때까지 몇 달, 며칠을 우리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와 눈 맞추면서 입 모양 보여주는 그 모양을 보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엄마 하고 첫 소리를 뗐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영어도 이렇게 몇 개월을 또 계속 눈을 맞추면서 듣고 하루 종일 들어야 드디어 맘을 뗄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입 모양이라던가 어떻게 다른 소리인지 비유하면서 좀 가르쳐주는, 좀 손을 대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A 소리로 돌아가서 이름부터 A 하고 제대로 읽어볼게요. 자, A 하고 E 하는 입꼬리에 힘주고 E 하는 소리를 제가 냈습니다. 우리 영어의 알파벳 이름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A, B, C 하고 장모음 E로 나중에 장모음이 어떤 소리인지 알려드릴 건데 장모음 E 소리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A가 아니라 A, B가 아니라 B 이렇게 조금 영어니까 그래도 영어스럽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의 소리 드디어 자, 입을 크게 벌릴 거예요. 입을
위아래 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크게 벌려서 입을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크게 벌린다고 생각하면서 아 하고 소리를 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 엄청 크게 벌렸죠, 저 지금. 얼굴에 반이 지금 입이 되는데 다시 아 하고 크게 자신있게 벌려주세요. 그러면 A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A 소리를 한국에서 파닉스를 배우고 가르치신 분들이 A는 에, E는 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는 에, 한국말의 에. E는 한국말의 에, 어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배워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말의 에와 에는 다른 소리일까요? 자, 이거를 막 음성학까지, 우리 국어 음성학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뭐 혀의 위치, 높낮이 이것까지 따지면 약간 다른 소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애들이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할 때요. 애들이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할 때 이 애와 이 애가 구분이 되시나요? 애들 학교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A와 E의 발음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아이애, E는 어이애라고 가르쳐 놓으면 A와 E를 구분을 못해요. 아이들이 구분해서 발음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한국말을 연관지어서 가르치지 마시고 되도록 이 소리를 원어 그대로 들려주시고 입모양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따라하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A의 소리는 입을 크게 벌린 게 포인트예요. 아! A의 소리는 아! 그래서 읽어볼게요. apple. 한 번 더 입 크게 벌릴 거예요. apple 하시면 되고요. ant. 한 번 더. ant.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alligator. 하시면 되죠. 한 번 더. alligator. 하시면 A 소리 잘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잘 안 되면 영상 보시면서 반복해서 계속 입 크게 벌리도록 연습하시고 소리 내는 거 계속 연습하세요. 자, 다음 B의 소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도 이름 B 하고 제대로 불러주시고요. 자, 자음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의 자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알고 발음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선 B의 소리는 하고 짧게 나는데 요걸 유지되지 않는 소리라고 해요. 그럼 유지되는 소리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M 소리 어떻게 날 거냐면 아이쿠, 자, 펜으로 M의 소리는요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을 길게 낼 수가 있어요. 숨이 차지 않는다면 무한히 낼 수 있겠죠. 하고 길게 낼 수 있는 소리를 유지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유지되는 소리. 반면 D의 소리는 하고 짧게 나죠. 유지를 시킬 수가 없죠. 이런 걸 유지되지 않는 소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자, 우리가 발음할 때 목에 살짝 손을 대고 한국말을 해보세요. 자,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여기가 달달달달달 떨리는 느낌이 손끝에 느껴지시죠? 그럼 그 상태에서 B의 소리 내볼게요. 어때요? 목이 울리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다시 그 상태에서 목이 울리니까 무슨 소리? 울리는 소리. B의 소리는 울리는 소리. 그럼 울리는 소리가 아닌 건 어떤 소리가 있냐 하면 새는 소리가 있는데 새는 소리는 예를 하나 들면 S의 소리가 새는 소리입니다. S의 소리는 스 하는 발음인데 목에 손을 대고 스 하고 발음하면 목이 울리질 않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울리지 않고
목이 울리지 않고 바람만 나온다고 해서 새는 소리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성음, 무성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대가 울리면 유성음, 성대가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이었죠. 이 어려운 말을 아이들에게 쉽게, 자, 성대가 말해봐. 성대가 울리니까 울리는 소리야. 자, 말해봐. 성대가 울리지 않고 바람만 나오니까, 바람만 새어 나오니까 새는 소리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 하면요. 자, 비의 소리, 버 하고 유지되지 않으면서 성대에만 울리는 소리였죠. 자,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가 갖는 특징. 바로 소리 내기 전에 앞에 힘을 주는 예비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버가 아니라 하고 힘을 한번 여기다가 힘을 꽉 줍니다. 그랬다가 힘을 모았다가 버 하고 터지는 거예요. 소리가 버 하고 나는 거예요. 자, 한국말에 비읍이라고 비를 한국말에 비읍이라고 배운 친구들은요. 그냥 버 이래요. 버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파닉스를 배우면 소리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힘 주면서 버 하는 거 포인트예요. 그런데 힘을 주라고 하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빠 라고 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 소리 빠 요거랑은 또 다르죠. 요거 아니고 힘을 주고 버 요렇게 소리 나도록 연습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리고 단어 한번 읽어보면 bed bed 요렇게 소리 나겠죠. 자, 두 번째 거 bear 한 번 더 bear 이렇게 소리 할게요. 자, 마지막 book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소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C도 마찬가지로 이름 잘 불러주세요. C 아니고 C, E 소리 꼭 넣어주세요. C의 소리는 K입니다. 자, 라는 소리는 금방 우리가 B에서 배웠던 유지되는 소리, 유지되지 않는 소리로 따지면 어떤 소리일까요? 하고 짧게 나니까 유지되지 않는 소리. 그럼 우리가 또 앞서서 배웠던 성대 만지는 이 성대가 울리는 소리, 성대가 울리지 않고 바람만 나오는 새는 소리 중에서는 뭘까요? C의 소리는 성대가 울리지 않고 바람만 하고 나오는 새는 소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가 앞에 힘주는 이라는 예비음을 가졌던 것처럼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소리는 받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침 소리로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cat 할 때 이 t도 t 하는 짧게 유지되지 않는 소리고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새는 소리예요. C와 똑같은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받침 소리로 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cat 하고 t까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cat 하고 t를 내지 않고 cat까지만 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침 처리되었다라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건데요. 이거는 단어 하나만 읽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받침 처리해서 읽지는 않고요.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가 연음될 때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받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읽을 때는 cat까지 끝소리까지 t까지 소리 내주시고요. 나중에 연음해서 cat처럼 읽을 때가 나올 겁니다. 네. 우리 문장으로 읽을 그날까지 같이 공부해 주실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단어의 cup의 P도
짧게 나는 유지되지 않는 소리고요. 목에 손을 대보면 성대가 울리지 않는 새는 소리예요. 우리 C, T, P가 모두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P도 받침으로 받침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up, 단어 하나만 읽으면 cup 라고 읽지만 나중에 문장에서 cup 하고 읽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car, car 하고 R 소리까지 꼭 내주세요. 한국말에서는 R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하지만 원어민의 소리에서는 car 소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네, 요렇게 오늘 A, B, C까지 세 가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D, E, F 세 개 배워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